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3인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69살,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부인 이순희 씨는 66살,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아들 김민수 36살.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취업준비생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취업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벌써 36이야. 어머니는 남편을 말리듯 손짓했습니다. 여보,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민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부모의 대화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실 민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친구가 보여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그곳에서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만 원을 땄던 그 짜릿한 순간. 그때부터 민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2024년 12월 초 김씨 가족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민수야, 요즘 몸이 아픈 거니? 얼굴이 많이 상했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거든요. 지난달부터 시작된 부모님 카드 사용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아버지가 샤워하는 동안 그런 틈을 노려 카드를 빼내어 현금 서비스를 받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카드사 연체관리팀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서. 잠깐만요. 저는 연체한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달 25일부터 현금 서비스 대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현금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드사 직원은 정확한 날짜와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혹시 카드를 분실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요, 카드는 여기 있는데. 철수 씨는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카드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일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철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한편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카드사 직원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식은땀이 났어요. 드디어 들킬 때가 온 것일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앞으로였어요. 순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비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에 온라인 결제로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온라인 결제요? 저는 온라인 쇼핑을 거의 안 하는데요. 민수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의심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일단 상세한 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으시면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희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요즘 카드 도용 사건이 많다던데 우리도 당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카드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부모님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우편으로 카드 명세서들이 도착했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명세서를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게 뭐야?
현금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내 것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누가 우리 카드를 썼을까? 명세서에는 지난 2달간 총 800만 원이 넘는 현금 서비스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용 내역이었죠. 민수는 부모님이 명세서를 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카드 도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들이 빠져나갔어요. 네,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카드를 다른 분께 빌려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카드는 항상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CCTV 등을 통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현금 서비스가 집 근처 ATM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CCTV에는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박에 대한 충동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이 더 큰 스릴을 주는 것 같기도 했죠. 며칠 후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현금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하던가요? 고객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됩니다. 전화를 받던 철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순간부터 김 씨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용돈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베팅하며 스릴을 즐겼어요. 때로는 따고 때로는 잃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이 없었죠. 오히려 가끔씩 큰 돈을 따서 부모님께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들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취업 준비를 위한 아르바이트비라는 민수의 말을 믿었어요.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박의 늪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민수는 점차 더 큰 스릴을 원하게 되었고 베팅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10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온라인 바카라 게임에서 방금 전 200만 원을 잃었거든요. 이번 달에만 벌써 500만 원이 날아간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졌네. 민수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을 생각하면 이번에 크게 따서 모든 것을 만회해야 했거든요. 그는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이미 다 찬 상태였어요.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였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부모님의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가져다 쓰는 것이었죠.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가방 근처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도박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빨리 어머니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한 장을 빼냈습니다. 오래전에 몰래 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방으로 돌아온 민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로 10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따야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 속 카드들이 펼쳐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박의 마력이었죠. 첫 판에서 졌습니다. 두 번째 판에서도 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연패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100만 원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돈으로 만회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조금 더 넘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민수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요한 밤 민수만이 혼자서 운명의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모님은 아들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아들이 밤늦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도박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평범한 가족에게 닥칠 거대한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몰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그것도 수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무단으로 빼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순희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요?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카드를 쓴 사람이 민수였어. 순희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수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다 찍혔다고 해. 민수가 우리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 순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민수가 우리 몰래 그런 짓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6년을 키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모님의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모르는 척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수야, 잠깐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불안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철수 씨는 카드 명세서를 민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수는 명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은 내역이야. 카드사에서 CCTV까지 확인했다고 하더라. 이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순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민수야, 정말 내가 한 거니? 엄마한테는 정말로 말해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이 한마디에 순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거든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단 말이냐? 철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에 썼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사업? 무슨 사업을 몰래 하겠다고 그런 짓을 했니? 온라인 쇼핑몰이요. 친구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민수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투자금으로 쓰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철수 씨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이해하려고 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그럼 고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려워요. 증거가 없어서. 민수의 변명은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직 아들이 도박을 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순희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럼 앞으로는 정말 절대 이런 일 없겠지? 엄마를 이렇게 속이면 안 돼.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박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카드 빚부터 정리해야겠어. 너는 당분간 용돈도 없다고 생각해. 네, 아빠.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쉽게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도박에 대한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잃은 돈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내는 것이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조금 더 넘는 것쯤이야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서랍에서 통장을 찾아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일이나 주소 등 뻔한 숫자들의 조합이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은 여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은 금세 사라졌고 민수는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통장을 노렸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더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니 몇 시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신 후 곧바로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이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이번에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신이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날, 김씨 가족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은 민수는 평소보다 더 큰 금액으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첫 판에서 100만 원을 걸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지만 이런 긴장감이야말로 그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첫 판을 이겼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었죠. 민수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큰 돈을 걸어야 큰 돈을 딸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박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긴 돈을 빼지 않고 계속 베팅을 이어갔거든요. 이번에는 200만 원 전체를 걸었어요. 졌습니다.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300만 원을 걸었습니다. 또 졌어요. 이제 남은 돈은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200만 원을 모두 걸었어요.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패배였죠. 500만 원이 1시간 만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수는 허탈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버지 통장에는 돈이 더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부모님이 또 외출하신 틈을 타서 민수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인출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큰 승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큰 금액을 걸수록 더 빨리 잃었습니다. 이틀 만에 1,000만 원이 모두 날아갔죠. 이때 철수 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통장 잔고가 줄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통장 잔고가 이상한데? 어떡해요? 분명히 2,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 1,000만 원밖에 없어. 순희 씨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가요. 최근에 큰 돈 쓴 적 없는데. 철수 씨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보, 2,000만 원 가까이 인출되었다고 해. 그런데 내가 인출한 적이 없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드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민수였을까요?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이번엔 너무 큰 돈이어서. 철수 씨는 은행에 가서 인출 당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화면에는 민수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철수 씨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수야, 나와봐. 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또 우리 돈을 훔쳤구나. 아빠. 이번엔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단 말이야? 이번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사실은 도박을 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수 씨와 순희 씨는 말을 잃었어요. 도박이라고? 도박을 해서 우리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이니? 네, 죄송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도박까지 한다는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도박을 했던 거니? 몇 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럼 그동안 우리를 계속 속인 거구나. 철수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6년을 키운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총 얼마나 잃었니?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말해봐. 아마 3천만 원 정도. 이 말에 순희 씨가 기절할 뻔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건 그들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아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철수 씨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가 말렸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부모 돈을 훔쳐서 도박하는 게 아들이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은 안방에서 각자 밤을 지새웠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도박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극한 상황이 더 큰 스릴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실망스럽고 화가 나도 민수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철수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하지만 계속 우리를 배신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민수는 정말 끝이에요. 도박 치료를 받게 해서라도. 순희 씨의 간절한 부탁에 철수 씨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민수를 불러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조건이 있어. 첫째, 도박 치료를 받아야 해. 둘째, 취업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해. 셋째, 더 이상 우리 돈에 손대면 안 돼.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로그인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베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보기만 해도 흥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수는 도박 치료센터에도 성실히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도박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취업 준비도 시작했고 도박 치료도 받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조금씩 아들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왔어요. 예전에 함께 도박을 했던 친구 성진이가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요즘은 도박 안 해. 아,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 대박 정보를 하나 알게 됐어. 정말 확실한 정보야. 성진이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서 승부 조작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했어요. 100% 확실하다면서 민수를 유혹했습니다. 관심 없어. 나는 이제 도박 안 해. 야, 이건 도박이 아니야. 확실한 투자지. 10배는 좋게 딸 수 있어.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만약 정말 확실한 정보라면 그동안 잃은 돈을 단숨에 만회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잖아. 돈은 내가 빌려줄게. 대신 딴 돈의 반은 나한테 줘. 성진이의 제안은 매우 달콤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확실한 정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는 게 바보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민수는 성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단지 이야기만 들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진이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어떤 축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있을 예정이고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100%야. 내부자가 직접 알려준 정보거든. 민수는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 수 있어? 일단 500만 원 정도? 이기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민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돈이면 그동안 잃은 돈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거였어요. 하지만 5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부모님께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집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어머니의 금반지들이었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 반지 등 귀중한 것들이었죠. 민수는 며칠 동안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확실한 정보라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민수는 금고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금반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들을 꺼냈어요. 이번만이야. 이번만 하고 정말 끝낼 거야. 민수는 금반지들을 들고 금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가족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금반지들을 판 민수는 4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성진이가 요구한 500만 원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나머지는 구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성진이를 만난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지? 물론이야. 내가 언제 거짓말했니? 경기는 이틀 후였어요. 민수는 그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드디어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성진이와 함께 PC방에서 경기를 지켜봤어요. 승부 조작이 있을 예정이니 특정팀이 이길 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이길 거라고 했던 팀이 오히려 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 아, 이상하네. 정보가 확실했는데. 경기가 끝났을 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400만 원은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성진이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보가 틀렸나 봐.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소중한 반지들을 판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그것도 확실하다고 믿었던 정보가 완전히 틀렸던 거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금반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거였어요. 며칠 후 순희 씨가 금고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반지들이 없네? 처음에는 어디 다른 곳에 뒀나 하고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금고 열쇠 혹시 어디 둔 거 없어요? 아니야. 금고는 내가 관리하잖아. 그럼 누가 우리 반지를 가져간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또 민수가? 이번에는 조사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세 사람밖에 살지 않았고 부모님은 서로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민수야, 엄마 반지들 어디 있는지 아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팔았어요. 팔았다고? 왜? 돈이 필요해서. 또 도박을 했구나. 네. 이번에 순희 씨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카드도 모자라서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신의 소중한 반지들까지 훔쳐서 판 거였어요. 그 반지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는 모르니? 죄송해요, 엄마. 결혼 반지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팔았니? 네, 다 팔았어요.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결혼 반지는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상징이었거든요. 철수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당장 나가. 아빠, 제발. 제발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여보, 그래도. 순희 씨가 말리려 했지만 철수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당신도 그동안 충분히 참았잖아. 이제 그만해야 해.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36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이미 민수를 피하고 있었고 돈도 없었죠. 민수는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도박꾼들과 정보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확실한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베팅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채를 쓰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빌렸어요. 하지만 금리가 높아서 갚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위험한 사채업자들을 찾게 되었죠. 사채업자들은 민수의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민수는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돈을 딸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잃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몇 달 후 민수는 수천만 원의 사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고시원까지 찾아와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어요. 결국 민수는 고시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채업자들이 민수의 가족까지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부모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죠. 그때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생각해냈습니다. 집 서류를 가져와서 담보로 잡히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날로 심해지던 어느 날 민수는 정말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집 서류를 훔쳐서 담보로 잡히기로 한 것이었어요. 민수는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았어요. 부모님은 민수가 정말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집 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민수가 없어진 후 부모님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더군요. 민수는 잠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더 무서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집 관련 서류들을 찾았어요.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들을 가지고 사채업자를 만나러 갔어요. 이걸로 얼마나 빌릴 수 있어요? 사채업자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집값이 15억 정도 되네. 3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 3억이면 충분했어요. 기존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자는 월 10%야. 그리고 만약에 못 갚으면 집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 10% 이자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내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약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수는 부모님의 집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습니다. 3억 원을 받은 민수는 기존 사채 빚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대박을 터뜨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도박의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첫 번째 이자를 낼 수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거든요. 사채업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일주일 안에 3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민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어요. 부모님께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너 어디 있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집 서류를 가져간 것, 사채를 쓴 것, 그리고 지금 집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요. 뭐라고?
우리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라는 자식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집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짓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니? 철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부모님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민수를 구해줬습니다. 친척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도 모두 해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도박 중독은 여전했고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김씨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 해약한 적금까지 합치면 4억 원 가까운 돈이 민수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철수 씨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운영 자금까지 민수를 구하는 데 썼거든요.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어요. 순희 씨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까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그런데도 민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을 구해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다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주식 투자라는 명목으로 접근했어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민수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을 찾았죠. 어느 날 민수는 또다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2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사채를 썼던 것이었죠. 사채업자들이 다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악랄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 집까지 알아냈어. 돈 안 갚으면 부모님한테 직접 가겠어. 민수는 공포에 떨었어요. 부모님을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또다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우리도 이미 파산 직전이야.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실제로 부모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김철수 씨 댁 맞나요? 아드님 빚 때문에 왔습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인데요. 아드님이 저희한테 3천만 원 빚이 있어요. 못 갚으면 부모님이 대신 갚으셔야죠. 그날부터 김씨 가족의 집에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계속되었어요. 전화로 문자로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철수 씨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겠어. 순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의 협박도 견딜 수 없었고 이미 다른 빚들도 많았거든요.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노후 자금은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의 김씨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아들의 도박 빚으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민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집까지 잃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민수는 부모님께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꾸셨고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잃은 김씨 부부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지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 생겼고 병원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박을 계속하고 있었고 새로운 빚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험한 조직과 관련된 사채였어요. 폭력 조직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였습니다. 민수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들은 더욱 가혹한 방법으로 압박했어요. 너 부모 새 주소 알아냈어. 거기 가서 난리 쳐도 될까? 제발 부모님한테는 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그럼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부모님한테 가는 거야. 민수는 절망했어요. 5천만 원을 일주일 안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모님한테만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이미 충분히 고생시켰는데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어요. 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살로 판정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알던 선배가 민수를 찾아온 거예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선배는 민수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당분간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도박 치료를 정말로 받아야 해. 그리고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고. 민수는 감격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네, 선배.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달라질게요. 하지만 도박 중독은 그렇게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또다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정말 이번만 하고 끝낼게.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선배가 준 돈마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선배는 실망했어요. 민수야,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린 민수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폭력 조직의 사채업자들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민수의 부모님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조용했던 원룸 주택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김 씨 부부가 사는 건물로 향했어요. 철수 씨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심장 검사를 받고 오는 길이었는데 낯선 남자들이 아파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어요. 김철수 씨 맞나요? 네. 누구신데요? 아드님 민수 씨 아시죠? 저희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다시 민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민수와는 연락도 끊었어요. 부모가 자식 빚을 모른다고요? 5천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뭐? 5천만 원이요? 철수 씨는 그 큰 금액에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집이라도 넘겨받아야겠네요. 이 집도 전세인데요. 저희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아드님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어요. 그날부터 김 씨 부부의 집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었어요.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전화도 감시당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왔어요. 부모님은 그만 놔주세요. 5천만 원 가져왔어? 아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다른 방법? 이미 기한은 지났어요. 사채업자들은 민수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민수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그냥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몇 달 후 한강에서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김 씨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하러 갔지만 다행히 민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생사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연락도 없고 행방도 묘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였어요. 철수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순희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괴물로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희 씨가 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밤을 보냈어요.
도박이라는 악마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김씨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